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에 조심해야 되는지 병아리 감별사처럼 알려드리는 주식 감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감별사의 하이투자증권의 이권희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첫 번째 코너는 이 원전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따져보는 시간이 예,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원전 관련해서 좀 따져볼 주식들이 있다면서요? 일단 원전 관련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죠, UAE 이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나서 네. 뭔가 이제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 이제 중동발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은 또 참 좀 더듬어 올라가 보면 폴란드발 네. 수주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수주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루머만 있었죠. 뉴스를 자세히 이제 못 보셔서 그런데 네.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네. 실패를 했고 그 물량을 다 누가 가지고 갔냐? 한 규모는 4조 원 규모였는데 네. 러시아가 가지고 갔습니다. 러시아가 가져갔고 네. 부속 건물 그 옆에 이제 원전 그 시설과 직접 발전 시설과 관련 없는 건물 네. 그런 것들 일부 짓는 거를 우리 업체가 따내긴 했는데 네. 그거는 원전이랑 상관이 없는 그냥 건설, 그렇죠. 예. 예, 건설 관련된 거였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는 계속 지금 원전을 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폴란드도 이제 될 거다라고 얘기인데 이제 불발이 났고요. 네. 근데 중동도 지금 네옴시티 발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네옴시티는 아직 계획 단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원전을 쓴다라는 개념이 친환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네. 쪽에서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일부 프랑스라든지 원전을 좀 많이 쓰는 국가에서는 그걸 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전을 쓰되 소형 지금 뭐 소형 원자로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또 있죠. 예. 근데 그거 아직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최근에 우간다 진출설도 보도가 된 바 있죠. 그게 이제 다 연결돼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원전이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고요.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 예. 그다음에 중동 일부,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의 규제, 미국의 규제를 안 받는 데 중심으로 아마 이제 전력 설비를 좀 빨리 늘려야 되는 많은 양을 그런 쪽은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 우간다에 만약에 진출했다. 그럼 우간다한테 뭘 받죠? 우간다요? 예. 모르겠네요.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는 대금을 어떻게 받냐라는 지금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간다에 만약에 이거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받으려면 뭐 광물이라든지 뭐 다른 자원으로 받아서 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는 지금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 트렌드로 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원전도 친환경으로 허용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예.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네. 방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게 제일 조건입니다. 예. 근데 그게 방패장을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땅 속에 묻어서 이제 원자력 폐기물을 묻어서 이게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 변화가 없이 그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면 엄청나게 안정된 지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규모의 암석이 그대로 통으로 있는데 그게 지진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못 짓고 있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네요. 예, 그러니까 말이 허용이지 허용해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결국에는 이 친환경 트렌드로 가면서 저희가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원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기대했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뭐 원전 수주 얘기도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미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수주를 했죠.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사실은 수주를 하긴 했는데 뭐 사실 돈 번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원전을 3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4개째 지금 짓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더 이상 짓는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원적으로. 네.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다 나오고. 예. 아랍에미레이트 그럼 전기를 뭘로 쓰냐? 태양광 풍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지금 뭐 네.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친환경 많이 에너지.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원전의 비중이 현재도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아리백 의장도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한국이 원전을 비중을 늘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아예 심각하게 경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가입을 했죠.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공장을 돌릴 신재생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네. 삼성전자만 줘도 모질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엮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테마주를 만드는 건 좋은데 네. 그 내용은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뭘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자꾸 우리나라에 더 지을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원전을 지어줘야지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폴란드 얘기 나올 때도 뭐가 걸렸냐면 웨스팅하우스가 걸렸죠, 미국에.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은 간판만 있지 뭐 적자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적자 기업이고 네. 이 회사가 미국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깔았던 건설했던 회사고 설계에 관련돼서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네. 이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 원전들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들은 주로 이제 캐나다나 뭐 프랑스 쪽 그다음에 미국 쪽 거를 많이 갖고 왔는데 주로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출하면 또 문제가 되죠. 기술 분쟁 이슈도 네, 발생할 여전히 수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원전 관료주는 일시적으로 모멘텀으로 상승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두산중공업 네. 예, 그리고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우진, 뭐 한전기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관련 종목들을 너무 이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 원전 관련주로 보는 것도 전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깝다.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예. 발전 관련된 모든 이제 설비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고 네.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담수화 시스템, 담수화 시설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 예. 예전에 아마 그 공익 광고 두산중공업 공익 광고 보시면 그 담수화 시설 관련된 그런 공익 광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로 봤지만 이제 아랍 쪽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지금 담수화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나라고 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형적으로. 네. 그러면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화를 시키는 작업, 한마디로 소금기를 날려버리고 물맛 빼내는 그런 네. 작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공장이 필요한데 네. 그 공장들을 돌리는 시설을 만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원전에 국한되지 말고 수소라든지 뭐 다른 청정 에너지 관련된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안 좋다. 네. 예. 예전에 원전 사업이 비중이 컸지만 네. 이제 다른 게 비중이 올라와 주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이제 원전은 유지 보수 단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원전을 안전하게 폐기시킬까. 네. 원전 폐기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네. 원전을 문을 닫게 하려면 이거를 분해를 하고 오염물질을 어디다도 가둬놔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작업들이 필요한데 해체하는데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우리나라도 이제 고리 1호기를 이제 처음 지었던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철거를 하는 작업이 향후 한 10년 이상 진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슈일 수 있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물 관리 관련 이 담수화 사업은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이 수요가 아직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수요는 중동 쪽이랑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겠죠. 건조 네. 지역이 있는데 국한되어 있을 거고 이건 지금 뭐 엄청나게 그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하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유럽의 국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얼만큼 가성비 있는 전략을 내세우느냐 네. 그리고 네옴시티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지금 뭐 사우디 카타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네. 중동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같은 뿌리의 민족들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예.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거 하면 이쪽에서 저거 하고 싶어 하고 네. 두바이가 성공을 하니까 또 사우디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많고 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바이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란의 자금이라든지 뭐 유럽의 자금들 그다음에 중동은 사실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안 주죠. 네. 이자가 없습니다. 네. 은행에서. 그럼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자를 안 주면 법적으로 이제 꾸란에서 일할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주는데 네. 그럼 그 돈을 어딘가 돌려서 이익을 내야 되겠죠. 네. 그게 다 두바이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금융기관들이 또 두바이에 가 있습니다. 예. 이런 허브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써야 되는 전기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든 발을 담글 수 있다라고 네. 봤을 때는 그 하나 정도를 빼고 나머지 원전의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납품한 회사들은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포화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계속 들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